안녕하세요. 방글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올림픽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답니다. 특히 양궁 경기를 볼 때마다 설레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가족과 함께 응원하시면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코리아팀 화이팅! 자, 오늘은 등수와 판정 구하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총점과 평균 구하는 함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등수와 판정 구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 함수는 모두 12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범주에서 원하는 함수를 선택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려는 함수의 범주를 모를 경우에는 모든 함수를 알파벳 순서로 표시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등수를 구하는 랭크와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조건 함수인 if와 count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등수 구하는 함수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1번 이영수 회원님의 등수를 구하고 싶어요. 결과값이 입력될 I5번 셀에 클릭을 하시고요. 다음에 각 총점으로 회원의 등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쭉 올라가셔서요. 수식 입력줄 옆에 보시면 이렇게 fx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함수를 사용할 때 쓰는 영어입니다. 자, fx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나왔습니다. 아, 함수는 마법사인가 봐요. 하하하하. 자, 함수 검색했을 때 우리가 범주를 선택합니다. 범주는 다 눌렀을 때 이렇게 많은 범주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라는 범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쓸 함수는 랭크라는 함수예요. 자, 함수 선택 보시면 이렇게 ABS가 절대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함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함수를 이렇게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이 함수가 어디에 쓰이는 함수인지 설명값이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여기 에버리지라는 평균 함수가 있네요. 와, 반갑다. 그쵸? 그러면 sum 함수는 어디 있나요? S로 시작하고 SUM 여기 sum 함수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이렇게 각자 함수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함수는 랭크예요. 랭크는 RANK입니다. 자, 랭크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 RANK라는 함수가 선택되었습니다. 랭크는 순위를 구하값을 지정하는 인수입니다.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자,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함수 인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조건을 입력해야지만 이 조건 안에서 원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커서 넘버에 커서를 클릭하니까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우리는 I5 셀을 눌러봅니다. 여기에 I5 셀이 나왔죠? 근데 이것은 등수를 구하는 결과값이고요. 우리가 이 총점에서 G셀에 있는 총점에서 등수를 구한 겁니다. 기준이 되는 셀은 여기 이영수님의 총점 셀은 G5 셀이 되겠습니다.
G5 셀을 클릭하고 옆에 최대로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함수 인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함수 인수. 우리가 기준이 될 함수를 여기서 여기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넘버란에 함수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니 ref라는 것이 나옵니다. ref는 수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입니다. 이 ref는 어느 범위 안에서 이 G5번님의 등수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클릭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함수 인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총점 G셀에서 등수를 구할 거니까 G5번부터 G19번까지 기준점을 입력합니다. 하고 클릭 누르면 여기에 G5번부터 G19번까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순위를 구하여야 되는데 기준점은 총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점이 바뀌면 순위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총점을 자석처럼 딱 고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쓰는 영어가 있어요. 절대 참조라는 수식인데요. 이럴 때는 달러라는 수식이 들어갑니다. 문자가 들어가요. 근데 그 달러라는 것은 여기 숫자 4번 위에 보면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문자를 입력할 때는 Shift 누르시고 달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G 앞에 Shift 달러 누르시고요. 다음 5열 앞에 Shift 달러, 다음 G19 셀에서 G열에 G에다가 Shift 달러, 19 Shift 달러. 이거는 G5번 열부터 셀부터 G19번 셀까지 자석처럼 움직이면 안 되고 고정시킵니다 할 때, 고정할 때 쓰는 문자입니다. 이걸 일종의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G 셀의 5번 셀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영수님의 등수는 3등이었네요. 우리가 총점으로 등수를 구했는데요. 자, 여기 등수가 들어있는 I5번 셀에 클릭을 해보니 자, 쭉 올라가시면 수식 입력줄에 늘 랭크 G5 구하려는 G5열의 등수 G5 그리고 우리가 총점을 중에서 등수를 구할 거라서 총점을 고정시켜 놓은 고정값, 고정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이 들어갔습니다. 등수를 구하는 수식은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번부터 15번까지 회원님의 등수를 더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기준이 되는 이영수님의 셀에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로 쭉 내려오시면 십자가가 됐죠. 이때 필요한 게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밑으로 쭉 19번까지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등수가 채워졌습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옆에 판정 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판정에 필요한 함수는 if예요. if 함수인데
다음은 우리 평균. 이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평균이 80점 이상인 회원만 심사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판정 함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값이 입력될 J5 셀에 클릭하시고요. 우리 함수 산입할 수 있는 수식 입력줄 옆에 함수 삽입 눌렀더니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나왔습니다. 함수 마법사 중에 범주는 모두를 선택하실 거고요. 우리가 판정을 구할 때 필요한 함수는 if라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 함수 중에서 if를 구해보겠습니다. a, c, d, f, g, h, i 중에 if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if는 논리 검사를 수행하여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if는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대요. 자, 여기서 입력한 조건에 맞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if 함수를 이용할 때는 이곳에 이렇게 필요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옆에 로지컬 테스트 벌루 if true, 벌루 if false라는 조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함수 info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로컬 테스트는 true나 false로 판정될 값이나 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로지컬 테스트 조건을 입력합니다. 입력할 거는 요 조건은 우리 평균에서 판정을 구할 거예요. 자, 평균에서 판정을 구할 거니까 평균 갖고 있는 1번 회원님의 셀을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80점 이상 80점을 기준으로 통과가 됐는지 실격이 됐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은 80점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조건을 이제 적었습니다. 그 밑에 이 우리가 로지컬 테스트 조건을 입력했을 때 그 값이 참일 때 조건에 만족했을 때 표시되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0점 이상일 때는 통과라는 조건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80점이 아닐 때, 80점보다 낮을 때는 실격이라는 판정을 넣겠습니다. 자, value if true는 통과. 만족됐을 때, 그리고 조건에 만족되지 않았을 때, value if false에는 실격이라는 값을 입력했습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영수님은 통과가 되었어요. 아, 80점이 넘었구나. 평균이 80점이 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J5열의 결과값이 입력되었는데요. 자,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가시면 식이 나옵니다. 는 if 자, 평균이는 H5열 있고요.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판정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점수는 80점. 80점보다 같거나 커야지 통과가 되고 아니면 실격이 된다는 수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영수님뿐 아니라 다른 회원님들 판정 결과도 한번 알아보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즐겨 찾는 자동 채우기 기능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이렇게 통과가 되거나 실격이 된다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아이고, 실격이 2분이 되셨네요.
자, 이제 밑에를 내려와 보니 여기 심사 통과 인원이 있습니다. 심사 통과 인원 구하는 건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어떻게? 자, 먼저 함수를 식을 입력하기 전에 결과값이 입력될 D21번에 커서를 클릭하시고요. 자, 함수 찾으러 갑니다. 어디로? 이 위에 함수 삽입 fx 누르면 함수 마법사가 나옵니다. 이곳에 범주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함수를 선택할 건데요. 우리가 쓸 함수는 count if입니다. 자, count는 count 숫자 세는 거 그런 뜻인 영어죠. count 이곳에 count if라는 것이 나옵니다. count if에는 range와 크리테리아라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확인 눌렀습니다. 그럴 땐 제일 먼저 우리가 또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range라는 입력란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거는 우리가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사가 통과된 인원을 구하는 거니까 통과된 인원은 어디에, 통과된 결과값은 어디에 있죠? 자, 네. 여기 제2열에 있습니다. 제5번부터 제19번까지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후에 두 번째, 이것은 크라이테리어는 숫자, 식, 텍스트 형태의 조건입니다. 이것에는 조건을 입력하는 임수입니다. 자, 조건을 입력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통과한 사람의 인원을 구하는 거니까 통과라는 조건에 맞는 형태를 이제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 13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제일 판정에서 제2 5열부터 제2 19셀까지 통과되신 분의 숫자를 알려주세요 하는 함수가 count if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등수 구하는 랭크와 판정 구하는 if 그리고 심사 통과 인원을 구하는 count if라는 함수를 배웠습니다. 다소 낯설고 어려운 함수라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시면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응원도 열심히 하시고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